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장의 중심에 있는 종목을 파헤쳐본다. 안녕하세요. 오지금 이 종목 진행을 맡은 권민정입니다. 시장이 상승할 때도 그렇고 하락할 때도 그렇고 엄청난 시세를 뿜어내는 종목들이 있죠. 이러한 종목들의 상승의 이유를 알아보고 더 나은 투자 전략을 짜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오지금 이 종목 시간에서는요, 검색 시스템을 통해서 종목과 섹터에 대한 분석을 도와주실 박동기 파트너와 그리고 시장의 중심에 있는 탑3 종목을 발굴해서 그에 따른 투자 전략을 제시해 주실 민경철 파트너님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실시간으로 종목 상담 받고 있습니다. 아래 보이는 전화와 문자, 노란 톡방으로 상담 신청 남겨주실 수 있는데요. 전화는 02-3153-2611 또는 261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고요. 문자는 받는 사람 번호 샵 0082번 눌러주신 뒤 고민이 되는 종목 명과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코너로 박동기 파트너님 만나볼 시간인데요. 파트너님 연결되어 있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파트너님. 네, 안녕하세요. 박동기입니다. 네, 오늘 시장 상황 월요일 힘차게 좀 빨간불 켜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외인의 수급 기대감이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우리 시장, 양대 시장 모두 무난한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지난 주말에 미국 증시의 이제 상승 흐름도 영향을 받고 있겠지만, 국내 증시가 최근 들어서 강한 하방 경직성을 보여주고 있는 데다가 또 기술적 흐름도 양호한 모습들을 지금 갖춰가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심리 흐름, 투자 심리 자체가 회복이 되면서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로 강세 흐름이 이어져가고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지난주 주말 같은 경우 미국 증시를 비롯한 특히 또 중화권 증시가 강한 반등이 들어왔었죠. 홍콩 증시가 5% 이상 상승하고 상해권 증시도 2%에서 3% 가까운 상승 흐름을 강하게 보여줬는데요. 지난 주말에 가장 큰 이슈는 이거였겠죠. 중국의 코로나 제로 정책 완화 기대감. 자, 이게 중국이 세계 주요국 중에서 유일하게 지금 코로나에 대한 도시 봉쇄를 한다든지 이런 강경 정책을 펴고 있는 나라가 이제 중국 하나밖에 없다 그러죠. 대부분은 이제 완화 정책을 지금 펼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지금 이제 시진핑 주석의 치적으로 지금 삼고 있기 때문에 또 쉽게 풀지도 못한다 이런 얘기들까지도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지난 주말에 이제 중국의 코로나 제로 정책이 좀 어느 정도 좀 완화될 것이다라는 이런 소문이 돌면서 지난 주말 우리 금요일 시장도 리오프닝 관련주들이 대거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줬었죠. 자, 이 부분이 이제 미국 증시에도 아마 직접적으로 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여지고, 또 이제 미국 증시에서 우리가 좀 긍정적인 측면을 한 가지 찾고자 한다면은, 주말에 이제 고용지표가 발표가 되었죠. 근데 이제 고용지표가 또 상당히 좋게 나왔습니다. 이거는 지금 통상적인 흐름에서는 경제지표가 호주면은 증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지금처럼 이제 인플레이션 시대에는 악재로 좀 작용을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증시는 3대 지수 모두 강한 상승 흐름으로 보여줬다. 이 얘기는 이제 어느 정도 지표에 대한 해석 자체를 이제 악재로보다는 향후에 이제 전망, 자,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고용 지표도 그렇고 또 인플레이션도 그렇고 이제 피크아웃에 대한 이런 이제 기대감, 이런 부분들이 지금 작용을 하면서 시장의 고용 지표가 호조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12월에 긴축 완화에 대한 기대감, 이런 부분들에 대한 목소리가 지금 높아지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아마 미국 시장에도 또 긍정적으로 미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지금 차트 흐름을 한번 볼까요? 지금 이제 중국 코로나
제로 정책 완화 기대감 말씀을 드렸었는데 상해 증시 흐름을 한번 보죠. 오랜만에 상해 증시 차트를 지금 보게 되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번에 지금 이제 바닥권에서 강하게 지금 반등 흐름이 좀 들어오고 있는 모습이죠. 자, 이런 패턴이면 이제 추세 전환을 시도하는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지난 주말에 이어서 오늘도 강보합권에서 그대로 유지를 지금 해주고 있는 흐름이죠. 그렇기 때문에 중국 상해 증시 흐름도 지금 나쁘지 않고 홍콩 H나 항생도 뭐 비슷한 흐름을 지금 보여주고 있죠. 미국 증시 나스닥을 한번 볼까요? 나스닥 흐름을 지금 보게 되면은 여전히 지금 미국도 기술주들이 좀 고통을 받고 있는 시간이 지금 현재 진행형이다 이렇게 지금 보여집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놓고 보면은 이 자리가 지금 1,500포인트 자리인데요. 자, 이 자리 수준에서는 크게 이탈하지 않고 일시적으로 이탈하더라도 좀 강하게 좀 반발 매수세가 들어오는 흐름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지금 형태대로라면은 1,500포인트 뭐 일시적으로 이탈을 했지만 1,500포인트 전후로에서 쌍바닥 형성 가능성이 일단은 높지 않을까. 기술적 흐름은 다소 조금 좀 불확실한 이런 모습이지만 쌍바닥에 대한 좀 기대를 우리가 한번 가져볼 수 있겠고요. 다우지수 차트는 여전히 지금 나스닥 대비해서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지난 금요일 같은 경우도 지금 양봉으로 마감을 하면서 여전히 추가 상승에 대한 그런 기대감을 높여주는 흐름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지금 생각이 됩니다. 이번 주에 이제 좀 굵직한 이벤트가 두 개가 있죠. 자, 미국 기준으로 놓고 보면은 이번에 지금 미국의 이제 중간 선거 화요일 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목요일 날 또 CPI 발표가 예정이 돼 있죠. 그래서 이제 상당히 이제 중요한 이벤트, 증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이벤트라고 보여지는데 통상적으로 과거의 통계를 놓고 보면은 중간 선거가 끝나고 나면은 이제 주가는 불확실성 해소로 인해서 주가가 과거에 100% 중간 선거 기간 이후부터는 거의 확률적으로 100% 올랐더라. 이런 통계치 관련 기사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번에 CPI 발표가 8% 이하로 과연 떨어질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아직까지 여전히 불씨로 지금 남아있기 때문에 좀 주목을 해봐야 되겠지만 여전히 시장은 좀 이제 어느 정도 주가에는 이제 선반영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어떤 그 우려나 이런 쪽보다는 좀 기대감이 크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해봅니다. 수급적인 측면을 한번 볼까요? 오늘 수급도 무난하다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오전장에 기관 외국인들 매도세로 지금 출발을 했지만 지금 이제 뭐 큰 폭은 아니지만 기관 외국인 모두 지금 코스피 쪽에서 순매수로 들어왔었죠. 외국인이 지금 177억, 또 기관은 한 이틀 연속 지난주에 또 강도 높게 매도가 나왔었는데 오늘은 950억 정도 또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고, 또 한 가지 이제 눈에 띄는 게 코스닥에서 외국인들이 순매수로 돌았었다는 점. 코스닥이 지금 미국 나스닥을 약간 추종을 하기 때문에 우리 기술주들 흐름들도 상당히 안 좋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2, 3일 만에 외국인들이 코스닥에서 지금 이제 오전부터 순매수를 하고 있다라는 점, 이런 점들도 좀 코스닥에 앞으로 조금 힘을 실어줄 수 있는 그런 요인이 지금 되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생각이 됩니다. 전반적으로 오늘 뭐 시장 흐름은 수급적인 측면, 아주 뭐 강도 높은 쌍끌이 매수는 아니지만 무난한 수급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차트 흐름도 질서적인 흐름도 양호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오후장에 크게 큰 변동성 없이 무난한 상승 흐름 이어지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네, 오늘장 오전 시황과 더불어 이번 주에 있을 빅 이벤트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내일 일단 미국의 중간 선거가 있고요. 목요일에 또 CPI 지수 발표가 남아 있습니다. 큰 이벤트 두 개가 남아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 외국인 수급 들어오고 있는 상황 나쁘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오후장까지 무난한 흐름이 될 것이다라는 예상까지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검색 시스템을 통해서 포착된 섹터와 종목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지금 뭐 최근에 투자 심리가 이제 어느 정도 회복이 되면서 검색 전제 시스템을 통해서 올라오는 종목들도 이제 그동안에 이제 테마주나 개별주들이 상위권에 많이 올라왔다면은 최근 들어서는 지난주부터 해서 이제 주요 종목들,
지수 관련주, 고가 우량주, 또 이런 종목들 중에서 낙폭 과대 종목들이 다수 이제 저점을 잡으면서 올라오는 모습들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자,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로 낙폭 과대 우량주들 중심으로 해서 매수세가 활발하게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지금 평가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장 2,400분어칠 수급과 거래량, 또 차트 가장 좋은 상위 0.3%에 들어가는 종목을 한번 볼까요? 오늘 장 베스트 탑 7으로 지금 올라와 있는 종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포스코 홀딩스도 지금 올라와 있고요. 바이오 섹터도 이제 부분적으로 한두 종목씩 올라오죠. SK 바이오사이언스 지금 올라와 있는 상태고, 최근에 가장 흐름이 또 좋은 종목 중 하나인 두산 인프라코어, 그리고 또 대표적인 낙폭 과대 중에 하나죠. 그 페노션, 이런 종목들도 올라오고, 그리고 오늘 또 뭐니 해도 가장 특징적인 종목이라면은 대표적인 이제 중국 관련주 쪽 종목들, 특히나 철강하고 그 중에서도 또 그 유화, 석유화학 관련되는 종목들이 대거 탑 7까지 지금 올라오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효성 첨단 소재, 효성 TNC, 그리고 또 금호석유, 이런 주요 종목들 지금 올라오는 것을 또 확인을 해볼 수가 있고요.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제 포스코 홀딩스라든지 현대제철, 그리고 또 이제 현대차, 기아차도 지금 올라와 있죠. 자, 이렇게 이제 여기다가 이제 데모라든지 현대 에버다임 같은 또 그 우크라이나 또 휴전 관련되는 테마주들도 또 베스트 종목까지 지금 올라와 있는데, 그러면은 오늘 핫 이슈 종목부터 한번 세 종목 정도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베스트에 올라와 있는 데모를 한번 보죠. 뭐 핫 이슈 종목이니까요. 데모를 한번 보면은 그 이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휴전 얘기가 또 이제 주말에 또 오고 가고 있죠.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그 푸틴 대통령이 물러나지 않는 한 평화회담은 없다라고 아주 단호하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번에 또 미국이 또 중간 선거를 지금 앞두고 이제 젤렌스키 대통령을 약간은 설득하는 모양새를 띠면서 휴전 협상을 물밑 작업을 하고 있다라는 관련 얘기들이 주말에 나오면서 현대 에버다임이라든지 이런 지금 데모 같은 우크라이나 휴전 협상 관련되는 종목들의 강한 흐름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이제 관련되는 테마주들 흐름이 워낙 지금 강력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들 종목들 같은 경우는 뭐 추격 매수는 조금 부담스럽지만, 여전히 지금 뭐 우크라이나 전쟁 협상은 앞으로도 계속 관련 이슈들이 지금 나올 가능성은 일단은 높다라고 보여지죠.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지금 생각이 되고요. 두 번째는 아까 말씀을 드렸던 베스트 종목에 있는 석유화학 종목 중에서 효성 TNC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효성 TNC도 대표적인 낙폭 과대 종목이죠. 차트 주봉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워낙 큰 빅 랠리를 펼쳤다가 또 거의 코스닥 테마주 움직이듯이 이렇게 지금 거의 또 상승폭을 거의 다 대부분 반납하는 이런 흐름을 지금 보여주고 있죠. 대표적인 또 단기 낙폭 과대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결국은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중국의 그 코로나 그 제로 정책 완화 기대감, 중국 당국에서는 최근 들어서 또 확진자 수가 이제 6개월 내 최고치 늘어난다, 이런 얘기 나오면서 아직은 아니다라고 단호하게 선을 그었지만, 여전히 앞으로는 그 완화 정책에 대한 기대감은 좀 작용하지 않겠나. 그래서 결국 이런 효성 TNC라든지 오늘 롯데케미칼, 금호석유 관련되는 종목들이 이번에 지금 실적 발표를 했는데 거의 사상 최악의 실적 발표를 했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업황 저점에 대한 기대감이 더 커지고 있지 않느냐. 또 이런 업황 악화에 대한 이제 주가 선반영, 또 저점 매수세 유입 이런 관점에서 또 시장은 또 보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효성 TNC 같은 석유화학 대표 종목들
저점 매수 관점에서 한 번쯤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겠다. 나름대로 지금 의미 있는 반등이 들어오고 있다. 베스트 종목이 올라왔기 때문에요. 그런 관점에서 좀 지켜보자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지금 이제 현대차를 한번 보죠. 현대차도 이제 뭐 굵직한 뉴스가 지금 하나 올라왔죠. 그래서 단기간에 워낙 큰 폭으로 지금 빠져 있는데 이번에 3분기 실적이 상당히 안 좋았죠. 그런데 지금 인플레이션 감축법 3년 이후에 개정안을 미국 상하원에서 동시에 이제 발의를 했다라는 얘기 나오면서 이 이슈로 인해서 21선 회복하면서 나름대로 저점을 잡아나가는 의미 있는 반등이 들어오고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자 핫이슈 종목들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일단 데모와 그리고 또 저점 매수의 관점으로 의미 있는 반등을 보여주고 있는 효성 TNC, 마지막으로 현대차까지 꼽아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조금 더 자세하게 기술적인 측면에서 수급과 또 호전 있는 수급주와 그리고 또 우량주가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제 고가 우량주, 낙폭 과대주 쪽 종목 중에서 활발하게 저점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다라는 점 우리가 좀 참고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차트 우량주, 수급 호전주 어떤 종목들이 올라오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제일 먼저 베스트 종목에 지금 올라와 있는 포스코 홀딩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우량주, 수급 호전주 양쪽 다 지금 해당이 되는데요. 자, 이 종목도 우리가 뭐 지난번에 시황이 안 좋을 때도 상당히 이 자리에서도 자주 탑7에 지금 올라오면서 제가 이제 몇 번 설명을 드렸던 종목인데 역시 일시적으로 눌림목을 주고 역시 이제 재반등을 주고 있는 모습이죠. 석유화학 시황 못지않게 이제 예전부터 중국 관련주로 철강주를 중국 관련주로 많이 분류를 하죠. 그래서 이제 그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도 이번에 이제 실적이 상당히 안 좋았다. 그렇지만 또 철강 시황에 대한 회복 기대감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되면서 최근 들어서 저점을 딛고 강한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지금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금호석유입니다. 역시 지금 베스트 종목 올라와 있는데 이 종목도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이제 한두 번 정도 소개를 시켜드렸었는데 예전에 지금 뭐 바로 상승 흐름이 이어지지는 못했지만 저점을 잡는 의미 있는 반등이 들어오고 난 이후부터는 적어도 강한 하방 경직성을 보여주는 그런 특성이 있죠. 그래서 금호석유 같은 경우도 대표적인 낙폭 과대주 종목인데 이제 최근 들어서 121선을 회복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오늘 같은 경우 이제 121선을 지지하면서 확인하는 이런 강한 반등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추가 상승 기대감을 충분히 가져볼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효성 첨단 소재를 한번 보겠습니다. 일찌감치 우리 베스트 종목에 지금 올라온 종목인데요. 오늘 효성그룹주들 흐름이 상당히 전체적으로 다 좋습니다. 대표적으로 또 낙폭 과대 이제 종목들 중에 하나인데 역시 지금 효성 첨단 소재도 그 수소 관련주로 조금 주목을 받고 있지만 그것 외에도 지금 앞으로 업황 회복에 대한 기대감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되면서 저점을 타지고 의미 있는 반등이 지금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지금 보여지고요. 그리고 지금 그 이제 코스닥 또 오늘 반도체 관련되는 종목들도 전반적으로 흐름 자체가 좋습니다. 차트 우량주 쪽 중에서 반도체 관련주로 HPSP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규 상장 종목인데요. 지금 반도체 이 회사는 이제 열처리 장비 업체로 지금 보시면 되겠는데 최근에 지금 수급이 가장 반도체 관련주 중에서 꼽으라 그러면은 원익 IPS하고 HPSP 정도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수급이 상당히 좋죠. 차트도 오늘 61선 상승 돌파를 하면서 흐름 자체가 무난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지금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바이오 섹터에도 한두 종목씩 올라오는데 베스트 종목이 올라와 있는 SK 바이오사이언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SK 바이오사이언스도 대표적인 이제 낙폭 과대 업종 대표주 중에 하나로 지금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최근 들어서는 저점 매수가 지금 활발하게 들어오고 있다라는 점, 뭐 워낙 지금 낙폭이 크기 때문에
이제는 과매도권 관점에서 접근해 볼 필요가 있겠다 생각이 되고요. 또 한 종목 정도만 바이오 섹터에서 더 본다 그러면은 차트 우량주에서 앞타바이오가 눈에 띄죠. 앞타바이오가 제일 먼저 올라왔었는데 앞타바이오 같은 경우도 흐름 자체가 최근에 무난한 상승 흐름을 보여주다가 오늘 120선 회복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여전히 지금 바이오 섹터 전체적으로 보면은 시황은 아직까지는 수급이 본격적으로 지금 돌고 있지는 않지만 이렇게 바닥권에서 먼저 올라오는 종목들 주도주 관점에서 좀 접근을 해볼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듭니다. 네, 검색 시스템에 포착된 차트 우량주와 수급 호전주까지 알아봤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오후장에 관심 가져야 될 종목이 있다면 어떤 종목이 있을까요? 네, 상대적으로 지금 코스닥이 코스피 대비해서 부분적으로 상대적인 약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지만 언제든지 코스닥의 반발 매수세 유입도 언제든지 지금부터는 뭐 들어올 수 있지 않느냐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 아까 말씀드린 이제 이벤트 끝나고 중간선거라든지 CPR라든지 끝나고 진행이 될지 아니면은 기술적 흐름상으로 놓고 보면은 부분적으로 저점 매수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코스닥도 주요 종목들 이제 관점에서 좀 접근을 해볼 필요가 있다 생각이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 중에서 오늘은 게임주 중에서 위메이드를 한번 관심주로 선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위메이드도 이 시간을 통해서 이제 많이 말씀을 드렸던 종목 중에 하나인데, 최근에, 지난주죠. 위믹스 투자 유의 종목 지정. 자, 이와 관련된 이슈에 의해서 이제 크게 급등량이 나왔었죠. 거기에다가 또 마이크로소프트로부터 200억 투자 유치, 호재와 악재가 이제 혼조하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면서 변동성이 큰 흐름을 지금 보여줬었는데 결국 이제 그 위메이드 같은 경우는 그 앞으로 낙폭 과대 관점에서 게임주 내에서 좀 주도주로 좀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 최근 들어서 이제 펄어비스라든지 크래프톤, NC소프트 같은 낙폭 과대 주요 게임주들의 지금 저점 매수세에 유입되는 것을 우리가 검색 전제 시스템을 통해서 이제 말씀을 많이 드렸었는데요. NC소프트 같은 경우도 역시 같은 관점에서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는 4만 원에서 일단 저점을 지금 잡았다라고 보여지고 어느 시점에서 지금 120선을 회복하느냐 이게 지금 아마 뭐 카운트다운 들어가지 않았을까 이렇게 지금 그 기대를 좀 해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인데요. 그래서 일단 6만 원 선이죠. 지금 121선에 있는 6만 원 선 뭐 돌파 시도는 한 번쯤 나오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 이번 주에 아마 위믹스에 대한 투자 유의 종목 지정에 대한 재심의가 아마 이번 주 중으로 나오지 않을까 예상이 되는데요. 뭐 상패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고 보기 때문에 오히려 호재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지 않느냐 생각이 됩니다. 1차 목표가 6만 원 정도 보시면 맞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박동기 파트너의 오늘 오후장 관심 종목은 바로 위메이드였습니다. 목표가 6만 원 제시해 주셨네요. 여기까지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방송 이외에도 박동기 파트너와 함께하고 싶으시다면 노란 톡방으로 입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래 보이는 QR코드 휴대폰 카메라로 찍어주시면 가장 빠르게 입장 가능하신데요. 참여 코드 1334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문자는 받는 사람 번호 샵 0082번 눌러주신 뒤 박동기라고 이름 적어 보내주시면 입장 방법 도와드릴 테니까요. 많이 참여해 주시길 바랄게요. 네, 이번 시간은 시장의 중심에 있는 탑3 종목 발굴해 보는 시간입니다. 민경철 파트너님과 함께할게요.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상한가 담당 파트너 민경철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파트너님 오늘도 오프닝에 자랑할 종목들 굉장히 풍성합니다. 무려 2주 전에 알려주셨던 서한기계공업이 굉장히 좋은 흐름 이어가고 있는데요. 오늘도 장중에 5% 넘는 상승세 나타나고 있네요. 이 종목 먼저 리뷰를 해볼까 해요. 네, 좋습니다. 일단 서한기계공업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바닥에서 수급이 들어올 때 음봉에서 좀 우리 시청자분들께 관심 있게 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드렸던 종목이 되겠습니다. 자, 종가가 이제 5,750원이었고요. 그리고 오늘 장중 고가가 6,850원까지. 자, 2주 정도 시간이 지났는데 우리 상승률은 약 19에서 20% 정도의 좀 상승이 나타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방송에서 이야기 드렸던 가격 10월 21일 종가 기준으로 오늘 장중 직전의 고가를 돌파하면서 추가 시세가 나오게 됐습니다. 자, 오늘 건설 장비, 우크라이나 재건,
그리고 이제 네옴시티 이런 이제 건설 자재와 중소형 건설주들이 계속해서 오전장 좋은 흐름을 만들어내고 있는데 자, 언제까지 유효할 것인가?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대한 삽을 뜰 때까지 그리고 네옴시티에 대한 삽을 뜰 때까지 계속해서 중소형 건설주들이 우리나라 정책 수혜 그리고 우크라이나 재건, 네옴시티 관련된 그런 수혜 기대감으로 계속해서 테마가 돌 수 있으니까 자, 수급이 가장 강하게 들어왔던 지점들 그 변곡점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 시청자분들이 자, 방송에서 이야기 드렸던 구간까지 빠지면 그 눌림 구간은 여러분들이 매수 타점으로 다시 한번 미래 시점에 다시 한번 활용해서 추가 시세 노려보는 전략 취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10월 21일 금요일 바닥에서 성암 기계공업 종목에 우리 거래량이 들어왔고 그 들어온 지점에 관심 있게 보라고 초입에 이야기를 드렸고 그 결과물이 지금 플러스 18에서 20% 가까운 장중 상승과 행복으로 좀 돌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식 투자하는 데 있어서 계속 저점이나 초입에 관심 있게 보셔야 된다라고 이야기 드리고 있는데 자, 내가 건실한 기업이 특정 악재나 특정 기수 상황들에 인해서 박앤세일 진행하고 좌절하고 있을 때 우리 신규 진입기를 노려보시는 시청자분들은 그 좌절하고 있는 기업들 종목에 과대 낙폭의 저점 매수를 해서 그 기업이 올라서고 일어서면은 그 과정에서 수익을 챙기는 전략을 좀 취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서암 기계공업 보유자분들은 자, 장기 입평 라인을 뚫어낸 6,200원 익절선 대응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제 방송 보고 계신 시청자분들은 추격 매수하지 마시고 이제 앞으로 저점이거나 초임인 종목들 알려드릴 거니까 그런 종목들 바닥에서 잡아서 1, 2주 기다렸을 때 20% 정도 우리 상승을 노려볼 수 있는 구간에서 손익비가 나오는 구간에서 신규 진입 기회 노려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서한 기계공업에 대해서 리뷰를 살펴봤습니다. 다음 종목도 자랑할 종목이 있습니다. 역시나 최근에 중소형 건설주, 네옴시티 관련주, 또 우크라이나 재건주로 분류되고 있는 종목이기도 하죠. 태영건설입니다. 10월 24일 월요일에 알려주셨는데 종가 대비 약 10% 넘는 상승률을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리뷰 한번 해보도록 하죠. 네, 태영건설 10% 상승이 나왔는데 자, 차트 보면은 사실 지금도 올라가지 않은 자리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 종목은 10%가 아니라 그 이상의 상승도 우리 보유자분들 수익 챙길 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14,000원짜리가 이번에 3,900원까지 빠졌습니다. 자, 3분의 1 토막이 아니라 거의 4분의 1 토막. 하락률 퍼센트로 따지면요. 75%가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회사는 흑자 기업이고 이 흑자 기업이 바닥에서 수급이 들어오고 있다. 라는 것을 제가 10월 24일 월요일에 이 캔들에서 이야기를 드렸어요. 자, 그리고 나서 당일 종가, 종가가 지금 4,300원이고요. 그리고 오늘 장중의 고가가 자, 여기 구간입니다. 4,760원 정도까지. 자, 이제 분봉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바닥에서 이야기 드렸던 구간이 아까 말씀드렸던 4월 23일이니까 자, 이 구간이죠. 10월 24일이니까 4,300원이었고 자, 4,300원 가격 대비해서 오늘 장중 고가 자, 4,700원 정도까지 약 10% 정도의 좀 상승이 만들었습니다. 자, 거래량이 터졌고 이 수급이 들어온 지점을 깨지 않는 경우에는 제가 계속 눌림목 구간 초입에서 저점에서 관심 있게 봐야 된다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데 자, 수급이 들어왔고 그 수급이 들어온 지점을 깨지 않고 태영건설 공략하셨던 분들은 자, 2주 정도 만에 10% 정도의 상승을 조금 더 편안하게 노려볼 수 있었다는 건데요. 자, 크게 보면은 아직도 바닥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보유자분들 뭐 익절선에 대한 부분들 제가 봤을 때는 뭐 지금 4,300원 정도 가격 지나고 있는데 밑으로 3,900, 4,000원 깨지 않으면은 위로 추가 시세에 자율적으로 더 올라갈 때 또 분할로 수익 챙겨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태영건설 종목처럼 계속해서 바닥에 자, 추세 전환을 이루어내고 꿈틀꿈틀하고 있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런 기업들 과대 낙폭일 때 여러분들 계속해서 관심 있게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태영건설에 대한 이야기도 남겨주셨습니다. 한 가지 더 리뷰할 종목이 있는데 11월 3일 목요일에 알려주신 종목이었습니다. 이 종목 지금 15% 넘는 상승률 기록했는데요. 이 종목은 시간 관계상 노란톡방에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노란톡 참여 방법 궁금하시다면 아래 보이는 QR코드 휴대폰 카메라로 찍어주셔서 참여 코드 0010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랄게요. 그럼 오늘 시장의 중심에 있는 탑3 종목 살펴볼 시간입니다. 3위 종목부터 화면으로 만나보실게요. 오늘의 3위 대모입니다.
네, 데모가 오늘의 3위인데요. 어떤 이슈가 있었을까요? 네, 먼저 이제 데모 종목은 저희가 사실 4월 달 우리 네옴시티 관련된 이슈, 건설 관련된 이슈로 시세가 들어올 때 그때 좀 추천을 드렸다가 이제 5월 달까지 100% 넘는 시세를 노려봤던 종목인데요. 자, 오늘 직전 고가를 뚫어냈습니다. 이제 과거에는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에 대한 모멘텀들 때문에 시세가 나왔었는데, 자, 꺼진 상승도 다시 보자라는 말을 제가 자주 하는데, 자, 이 종목이 딱 그런 케이스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오늘 신고가를 돌파하고 있고 오전장 거의 뭐 주도주 형태를 오늘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좀 복귀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저는 기본적으로 이 고점에 위치해 있는 종목들을 시청자분들에게 지금 추격 매수하시기 바랍니다라고 이야기를 드리지 않습니다. 저는 데모 종목을 여기서 이야기를 드렸어요. 자, 우리 거래량이 터졌던 4월 21일 목요일에 바닥에서 대량의 거래대금이 터지면서 이제 막 초입의 구간을 만들 때 우리 시청자분 여러분들에게 이제 여기서 이제 데모 종목을 공략하는 걸 권고드렸던 종목이고 그 이후에 5월 달까지 120%, 130%의 상승을 노려봤던 종목입니다. 그리고 이제 5월 달 상한가도 여러 번 잡았던 종목이에요. 그런데 그 수급이 강하게 들어왔던 그 캔들을 깨지 않고 눌린 구간에서 또다시 시세가 나오더니 오늘 전고가를 돌파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수급이 어디서 들어오느냐, 그리고 바닥에서 수급이 들어온 시점에 저희는 공략을 했었던 종목인데 그 이후에 대량 거래가 터졌고 그 대량 거래를 터뜨리면서 상한가를 기록한 캔들의 종가를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저점을 다지고 다시 한번 15,500원 정도까지 추가 시세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을 통해서 과거 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는 부분은 첫 번째, 바닥에서 거래대금이 터질 때 우리 시청자분들이 관심 있게 봐야 그 이후에 대시세를 노려볼 수 있다가 첫 번째고요. 시세를 노려봤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공부하셔서 추적하셔서 그 수급 들어왔던 지점을 깨지 않고 반등할 때가 또다시 저가 6,800원 그리고 고가 15,000원까지 또다시 100% 수익을 낼 수 있는 타점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데모 종목 신고가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사라고 이야기 드리는 거 아닙니다. 저희는 4월 21일에 공략하는 거 공고드렸던 종목이고 이 종목이 다시 한번 이 눌림 구간까지 빠진다. 7,000원, 8,000원까지 빠지고 저점을 깨지 않고 저점을 다져나가다가 수급이 강하게 유입되는 모습이 우리 앞으로 미래 시점에 포착이 된다면 데모 종목 올라갈 때 추격이 아니라 안 좋을 때 과대낙폭일 때 여러분들이 7,000원, 8,000원 부근 수급이 들어왔었던 캔들의 그 주요한 지지선을 깨지 않고 반등하는 시점에 우리 관심 있게 보면 좋을 것 같다라고 좀 데모 종목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어쨌든 저희 4월 달 공략해서 이미 수익을 냈던 종목인데 그 시세 빠진 저점에서 오늘 또다시 신고가를 기록하면서 장중에 플러스 약 28%까지의 상한가를 도전하고 있다. 그리고 네옴시티 관련주,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 고점에 위치해 있는 종목들 추격 매수하는 것보다는 지금 반대편에 좌절하고 있는 과대낙폭주 위주로 다시 한번 저점을 공략해서 큰 시세를 노려보는 매매 전략 취해 가시기 바라겠고요. 자, 저는 그런 종목들 개인적으로 찾기 어렵습니다 하시는 분들도 노랑톡 입장하셔서 계속해서 저점이거나 초임인 종목들 계속해서 관심 종목으로 공유해 드리고 있으니까 함께 하셔서 여러분들 바닥이거나 초임인 종목군들 미리미리 선점해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장 중심에 있었던 데모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3위 종목이었고요. 눌림목에서 또다시 재공략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관심 종목으로 지정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네요. 3위 종목 살펴봤습니다. 2위 종목 화면으로 살펴보시죠. 오늘의 2위 동양파일입니다. 네, 동양파일 오늘의 2위인데요. 어떤 이슈가 있었을까요? 네, 혹시 앵커님 이 종목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네, 기억납니다. 오전 방송에서도 이야기를 드렸고요. 저녁 방송에서도 이야기를 드렸는데 저녁 방송, 오전 방송, 노랑톡 3번을 강조를 해드렸던 우리 콘크리트 파일, 건설 자재 관련주가 바로 동양파일이라는 종목이었습니다. 자, 이 종목이 오늘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 폭발하고 네옴시티 관련주 폭발하고 중소형 관련주, 건설자재 관련주 다 올라가면서 이 종목도 오늘 신고가를 갱신을 했는데요. 자, 저희가 방송에서 어디서 이야기 드렸는지 다시 한번 복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300원에서 저가가 2,500원까지 75% 이상, 70% 가까이 조금 조정을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저희는 바닥에서 저점에 수급이 들어올 때, 10월 7일 금요일에 저녁 방송에서 이야기를 드렸고요. 다음 날 10월 11일 화요일에 오전 방송에서 이야기를 드렸고, 노랑톡에서도 우리 10월 7일 금요일에 이거 바닥에서 가격 조정 70% 끝났고 이제 추세 전환을 이루어냅니다라고 제가 10월 초에 이야기를 드렸던 종목이에요. 딱 한 달 전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이 직전의 고가를 뚫어내면서 오늘 장중에 플러스 26%까지의 장대 항목을 기록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올라가고 있는 종목들을 추격 매수하는 것도 방법이에요. 하지만 27%의 고점에 물렸는데 지금 16%라면 하루 만에 10%가 손실입니다. 비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거는 정말 고수의 영역이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자, 저 또한 여러분들에게 동양파일 종목을 저점에서 이제 막 수급이 들어오는 지점에 관심 종목으로 설정을 해드렸고 그 이후에 동양파일이 지금 50%, 60% 가까이 지금 올라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종목을 지금 매수하세요라고 이야기 드리는 게 아니에요. 저희는 10월 7일 동양파일 서울경제 민경철이라고 검색하시면 자, 제가 노란톡에서도 이제 링크를 녹화본을 올려드렸는데 10월 7일 생방송에서 이야기 드렸던 우리 동양파일 매수 근거에 대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실적 좋고 앞으로 건설 정책주로 부각될 모멘텀이 있는데 그 바닥에서 첫 번째로 수급이 들어온 지점이기 때문에 이 구간을 관심 있게 봐야 된다라고 이야기 드렸고 한 달이 지났을 뿐인데 우리는 싸게 잡았기 때문에 과대납폭에 잡았기 때문에 좋아지는 과정에서 50%, 60% 수익금까지 지금 도달한 상황입니다. 자, 저는 동양파일 종목을 10월 7일 방송에서 그리고 오전 방송에서 노랑톡에서 못 봤습니다. 저는 민경철 파트너님께서 지금 동양파일 종목을 관심 있게 보라고 이야기한지도 오늘 방송 처음 봐서 몰랐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앞으로 제가 이야기 드릴 종목들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머릿속에 심장 속에 가지고 있다가 수익을 내시기 위해서는 첫 번째, 방송을 꾸준하게 시청하시거나 그게 어렵다 하시면 노랑톡에 입장하셔서 계속해서 실시간 가이드라인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오늘 장기평 라인 4,100원과 4,000원 구간대를 뚫어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4,000원, 그리고 4,100원, 그리고 이 종목의 시가 3,950원 구간이 이 종목의 앞으로 강력한 지지선이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저희가 바닥에서 잡았던 만큼 지금 추격 매수하셔라 이런 이야기를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략하신 분들 수익 축하드리고 후속주는 다시 바닥이거나 초입인 종목들 새롭게 공부해서 타점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2위 종목 동양파일입니다. 현재 시세가 17%까지 올라가고 있는 종목인데요. 이미 바닥권에서 잡았던 종목입니다. 이러한 종목 알고 싶으시다면 노란톡방 입장해 주시면 되겠네요. 2위 종목 살펴봤고요. 오늘의 1위 종목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오늘의 1위 코오롱 글로벌입니다. 네, 코오롱 글로벌 또한 네옴시티 건설 관련주인가요? 네, 맞습니다. 일단 코오롱 글로벌 같은 경우는 사실 이것도 공략주로 수익을 냈었던 종목인데 꺼진 상승도 다시 봐야 되는 이유가 오늘 다시 한번 또 알려준 종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차트 보면서 설명을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과거 이제 3만 원까지 큰 시세가 나왔던 종목이 자, 올해 6월달 폭락장에서 저점이 15,000원 밑으로 주가가 빠지는 사고가 발생이 됐고요. 반토막이 났습니다. 근데 이 반토막이 난 조정의 구간에서 자, 거리대금이 터진 날 제가 이거 음봉권에서 관심 있게 보셔야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나서 한 달 정도 있다가 주가 한 2만 원 정도까지 2만 원 위로 한번 이제 모아가다가 수익이 한번 나왔던 종목인데요. 자, 이번 폭락장에서 직전의 지지선을 이탈하면서 과거의 상승을 반납한 저점에서 한 번 더 저점을 새롭게 다지고 최근 네옴시티 관련주로 3거래일 폭발하면서 저희가 과거에 7월달 공략했었던 자, 우리 중후반대 가격대를 뚫어내고 장중에 22,000원까지 좀 15% 정도의 추가 상승을 좀 기록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수급이 들어오는 지점들 관심 있게 우리 체크를 해야 되는 이유가 자, 과거 33,000원짜리가 저점을 다지고 거래량 없다가 수급이 들어온 지점들이 앞으로 주요한 변곡점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때 수급이 들어왔었던 구간들의 시가와 고가를 제가 이제 선으로 이제 그어 보도록 하면은 자, 이 종목에 이제 박스권 구간의 형태가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 이 고가 자, 22,000원과 23,000원을 뚫어내면서 새로운 역사를 쓸 것인가 아니면 22,000원, 23,000원에서 저항받으면서 한번 눌렀다가 과거의 시세를 반납한 저점에서 한 번 더 삼중 바닥을 다지고 갈 것인가에 대한 그 갈림길 방향성이 우리 변곡점인 22,000원, 23,000원 돌파 여부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기보유자분들은 밑으로 2만 원 지지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 미보유자분들은 다시 한번 과거의 시세를 반납하는 저점까지 조정을 받으면 거기서 타이밍 공부해서 매수 타이밍 활용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과거를 보면은 이 종목이 21,000원, 23,000원을 깨지 않고 조정을 받았을 때 주가가 10,000원 중후반 또 저항받고 빠졌을 때 주가가 13,000원
10,000원 초중반까지 조정을 받았던 과거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이 과거에 저항 구간을 뚫어내면서 네옴시티 관련주로 돌격 앞으로 새로운 역사를 쓴 그런 구간으로의 진입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아니면 이런 저항을 받고 다시 한번 눌렀다가 가는 그림을 만들어내게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계속해서 추적하고 이미 시세가 나왔던 종목이라 하더라도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시세를 반납한 저점은 과대납폭에서 시청자분들 계속해서 관심 있게 봐야 될 종목으로 좀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오전장 지금 수급이 강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 매수 권고는 드리지 않고 나중에 눌림목 구간 관심 있게 보셔라. 그리고 저점이거나 초입인 종목들은 노랑톡에서 실시간으로 관심 종목 공유를 시간 될 때 그런 종목들이 타이밍을 줄 때 실시간 브리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탑3 종목에 교훈이 있네요. 꺼진 상승도 다시 보자라는 교훈이 있었습니다. 이런 종목들 알고 싶으시다면 노란톡방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래 보이는 QR코드 휴대폰 카메라로 찍어주시고 참여 코드 0010 꼭 기억해 주셔서 눌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문자는 받는 사람 번호 샵 0082번 눌러주신 뒤 민경철 이름 적어 보내주시면 입장 방법 도와드릴 테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오늘 시장의 탑3 종목 화면으로 정리해 보시고 저희는 상담 코너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 여러분의 종목 고민들 빠르게 해결해드리는 종목 상담 시간입니다. 아래 보이는 전화와 문자 노란톡방으로 상담 남겨주실 수 있습니다. 그럼 첫 번째 상담부터 만나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문자 상담이라고 합니다. 문자 카나리아 바이오에 대해서 종목 고민 가지고 계신 분인데요. 4865님이십니다. 매수 가격은 19,390원, 비중은 다행히 10% 정도 가지고 계신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파트너님 연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 실적에 기반하지 않고 테마주, 급등주, 작전주 형태로 올라간 종목들은 올라갈 때 좋을 때 매도를 했다가 안 좋을 때 매수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근데 이런 종목들의 단점은 시세가 나올 때는 정말 한도 끝도 없이 정말 강력한 시세를 만들어내지만 그 시세가 끝난 우아한 구간에서는 저점이 어디가 될지 그 누구도 알 수 없다라는 것에 대한 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시장님 평단가가 지금 이제 19,000원 정도 가격으로 지금 이제 13,000원 대비해서 30% 가까이 지금 손실 구간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의 구간은 기업 가치를 고려해서 이 종목이 어디서 반등할지 우리가 지지 구간을 통해서 어디서 반등이 들어올지를 좀 판단해야 되는데 자, 일단은 저는 이 종목 너무 고평가 그리고 실적 고평가 종목이라서 조금 기회가 왔을 때 어느 정도 시세가 나오면 저는 이제 비중 조절 좀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즉 매도 의견을 먼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거의 저가가 2,500원이었고요. 이번에 5만 원까지 2,000%의 시세가 나왔는데 자, 실적이 좋아진 부분들이 없습니다. 단기 순손실 계속해서 좀 발생이 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자, 비료, 사료 만들던 우리 현대사료라는 회사가 자, 우리 좀 내려서 상장 정보 일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장 정보 일정 보면은 자, 이 회사 유상증자를 찍었던 카나리아 바이오 2월달, 2022년 8월달, 2018년도 우리 유상증자 찍었던 단가 자, 6,000원대, 3,300원대. 자, 이거 유상증자 물량 몇 천만 주 이상의 물량들이 자, 저가에 이제 상장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사명을 카나리아 바이오라고 바이오 쪽으로 이름을 붙이면서 주가를 자, 사료 관련주 플러스 우리 바이오 관련된 이슈로 2,000%를 올렸는데 실적 좋아진 거 없고 그리고 우리 이 주식을 3,000원대, 6,000원대 물량을 들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그들은 지금 던져도 주식이 4배 수익이기 때문에 자, 언제든지 그들의 물량이 시장에 출현이 된다면 오버행 이슈로 주가가 더 무너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종목이 되겠고요. 자, 지금의 구간에서는 과거에 우리가 수급이 들어왔던 구간, 자, 이제 14,000원 가격대로 확인이 됩니다. 자, 14,000원에서 이제 사료 관련주로 갑자기 돌연 상한가를 자, 9월 26일에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14,500원 구간이 이 종목의 강력한 자, 변곡점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14,000원 구간을 최근에 이탈하면서 14,000원 구간이 지금은 저항으로 바뀌었지만 자, 위로는 자, 14,000원을 뚫어낸다면 그 위로는 상방이
저는 이제 17,000원에서 19,000원까지 단기 상승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 이유가 실적에 기반해서 정상적으로 모멘텀을 붙이는 게 아니라 정말 딱 사료 모멘텀, 딱 사료 관련된 테마, 그런 우리 우크라이나 전쟁 리스크 때문에 한번 단기 시세가 들어오면은 저는 17,000원, 19,000원 구간 우리 시청자님 비중을 정리하셨다가 오히려 주가가 좌절하고 빠지고 저점 다지다가 수급이 바닥에서 들어올 때 진입게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은 이제 거래량 자체가 줄고 있어서 아직까지는 저점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종목에 장기 입평 라인이 11,000원 구간으로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밑으로 11,000원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위로 17,000원, 19,000원까지 올라오면 분할로 수익을 덜어내겠다. 그리고 이제 11,000원 깨지 않고 분봉상 매수세, 우리 세력들이 크게 매집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수급적으로 포착이 된다면 자 거기서는 추가된 고려해서 평단가를 낮춰놓고 17,000원까지 분할로 수익을 챙겨 나가겠다라고 좀 매매 전략을 점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 상담 카나리아 바이오에 대한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다음 상담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다음 상담 또한 문자 상담입니다. 9184님께서 보내주신 후성에 대한 상담인데요. 매수 가격은 2만 원, 비중 30% 가지고 계신다고 합니다. 현재 후성의 가격을 살펴보니까 12,950원 선까지 좀 떨어진 상태인데요.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파트너님 연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후성 종목은 앞으로 정말 폭발적인 실적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종목이라서 이 종목을 내가 어느 정도까지 길게 들고 갈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내가 이 종목, 자 일단 첫 번째로는 내가 매수 타점이 고가에 잡았기 때문에 지금 이 종목에 대한 추가 매수를 진행해도 될 것인가에 대한 스스로의 공부와 스스로의 그런 결단을 내려서 평단가를 좀 관리하고자 하시면은 추가 대응을 통해서 평단가를 관리해 나가시다가 앞으로 1년에서 3년 이내 이 종목이 실적이 폭발적으로 증가함에 따른 그런 시세가 분출이 되면은 상승턴의 물량을 정리하겠다라고 좀 대응 전략을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이 종목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긍정적인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후성이라는 종목이 이제 냉매가스, 반도체형 특수가스, 그리고 2차전지 재료 이런 쪽으로의 모멘텀이 부각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외국인들이 우리 10월달, 11월달 계속해서 매집하고 있는 테마죠. 반도체, 2차전지 테마로 엮일 수가 있는데 자, 그중에서도 실적에 대한 증가분이 굉장히 눈에 띄는 종목입니다. 자, 작년에 매출액이 3,800억이 나왔습니다. 근데 올해는 1월부터 6월달까지 매출액이 3,000억이 나왔어요. 곱하기 1을 하면 자, 매출액 3,800억에서 올해는 매출액 6,000억으로 증가하는 모멘텀이고요. 영업이익이 작년 한 해 동안 1월부터 12월까지 851억 원의 영업이익을 냈는데 자, 올해는 1월부터 6월까지 딱 절반에 해당되는 기간 동안에 830억의 영업이익을 냈습니다. 자, 그러면 곱하기 2를 단순으로 우리가 곱해 봤을 때 자, 영업이익이 1,630억으로 작년 600억 영업이익 대비 약 2.5배가 증가하는 모멘텀이거든요. 그래서 전년 동기 66억의 영업이익을 냈던 것에 비해서 영업이익이 1,140%가 폭발적으로 증가한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자, 결국에는 후성 앞으로 2025년도까지 2차전지, 반도체 이런 산업들이 성장해 나감에 따라서 2025년도에 이 종목의 연간 실적이 1조 단위를 돌파하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3년 동안 앞으로 지금 2022년도인데요. 3년, 4년, 5년을 기다리면 이 회사 매출액이 올해는 6천억, 내년에는 더 늘어나고 더 늘어나다가 우리 2025년도에는 애플의 애플카 모멘텀이 더해지면서 매출액은 1조를 달성한다. 그러면 주가가 얼마가 될까? 그거에 대한 시청자님의 판단을 통해서 지금 안 좋을 때 내가 이 종목을 손절해야 될까? 추가 대응해야 될까에 대한 판단을 스스로 직접 진행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였다면 이 종목 실적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부분들이 재무제표상 확인이 되고 그리고 앞으로 2차전지 반도체 성장에 대한 부분들이 애플카 출시까지 모멘텀이 계속해서 부각이 될 거라는 관점에서 저는 고가 27,000원 대비 현재 가격 자, 만원, 11,000원까지 자, 마이너스 60%가 지금 선제적으로 가격 조정을 받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시청자님의 평단가가 지금 2만 원 가격대시기 때문에 저는 만원, 11,000원 구간 이탈하지 않을 시 자, 만원 초반 가격대에서는 과거의 시세를 반납한 바닥에서 평단가를 관리해 나가시다가 자, 이 종목 1차적인 변곡점 과거의 지지 구간입니다. 자, 15,000원 구간에서 지지 구간을 형성을 했었는데 자, 여기를 이번 폭락장에서 이탈했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15,000원, 16,000원을 돌파하는지 그리고 2차적으로는 장기 입평 라인
자, 18,000원에서 2만 원 구간의 매물을 자, 소화하는지 여부를 추적하시면서 추가 매수했던 비중들 아까 말씀드렸던 14,000원에서 15,000원 돌파 여부 확인하시면서 비중 조절, 그리고 18,000원, 2만 원 구간 돌파 여부 확인하시면서 2차 분할 매도 진행한 이후에 자, 남은 수익분으로 뭐 중장기적으로 시세를 노려보시던가 아니면 이 종목이 다시금 안 좋은 구간까지 빠졌을 때 바닥에서 신규 매수 타점을 다시금 공략해서 좋아지는 과정에서 수익과 행복을 챙겨가는 전략 취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뭐 출구 전략을 세울 수 있는 종목이니까 손절보다는 추가 대응과 기간 보유를 통해서 유리한 가격까지 올라왔을 때 비중 조절을 좀 진행하셔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오늘의 상담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도 계속해서 상담이 이어지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방송 시간 외에도 민경철 파트너와 함께하고 싶으시다면 노란 톡방 입장을 해주시면 되겠는데요. 아래 보이는 QR코드 휴대폰 카메라로 찍어주시면 가장 빠르게 입장 가능하십니다. 참여 코드 0010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랄게요. 이 본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해드리진 않습니다. 그리고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 서울경제TV 손실복구팀과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 주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금 찾아뵙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